자, 2023년 정보사회론 학습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걸 시작해야 될까? 항상 이제 이게 항상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있네, 이게. 그치. 교수님. 그쵸. 여러분, 이제 어차피 저랑 같이 공부할 거니까. 그쵸. 저랑 같이 공부할 때, 뭐 강사님, 이거 너무 멀어 보이잖아요. 그치? 근데 여러분이 어때요? 저한테 교수님이라고 부르면,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 교수 아닌데? 이런 생각하니까, 야, 선생님, 그쵸? 선생님, 이동훈 선생님. 자, 그래서 이동훈 선생님의 어때요? 정보사회 학습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이제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그쵸? 여기. 나는 이동훈이다. 와,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라,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썼었냐 하면, 그냥, 이동훈 강사 프로필 이렇게 써놨거든요. 자, 이동훈 선생님 프로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자랑하려는 마음도 뭐 조금 있겠지만, 그쵸. 여러분 저 믿고 공부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보다 그쵸. 좋은 학교 나온 사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국가정보학 강사 뭐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정보사회로는 누가 일타야? 그럼 어때요, 여러분? 이동훈이지. 뭐 해서 여러분 제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근데 뭐 국가정보학도 한데, 그쵸? 여러분, 국가정보학도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국가정보학도 강의를 하니까 제 국가정보학 오리엔테이션도 꼭 봐주세요. 자, 그러면, 그쵸. 이제 정보사회론 고득점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정보사회론에도 범위가 존재한다. 뭐 이런 거잖아. 정보사회론에도 범위가 존재한다. 이게 뭔 말이야?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치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이제 어떤 말들을 들었냐 하면 어때요? 정보사회로는 공부해도 그치 점수가 안 나온다. 어디서 나올지도 모른다. 그치 범위도 없다. 심지어 어때? 정보사회로는 무당 과목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말들이 생긴 이유는 수험생 잘못도 아니고, 그쵸? 자, 뭐 출제위원 교수님들 잘못도 아니에요. 자, 이거는 어때? 순전히 정보사회론을 강의하는 강사들 책임이었다라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어때요? 정보사회론을 강의하는 강사들이, 그쵸. 원래 범위가 있었는데 그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범위를 이제 제대로 파악하게 된 게 작년이에요, 작년.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났었구나라는 걸 어때요? 작년에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출문제를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정보사회로는 어때요? 범위도 없고 어디서 날지도 모르니까 어때요? 기출문제도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어때요? 매년 이게 바뀌는 것 같았거든? 그런데 생각해보면 올해 난 문제가 내년에 바로 나진 않더라도 어때요? 우리가 재작년에 난 문제가 어때요? 올해 난다든지 뭐 이렇게 한 건너뛰면서 이제 뭐예요? 우리가 기출문제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작년에 딥러닝 문제 중에 어때? 굉장히 그치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게 5년 전에 났더라. 그러니까 강사들이 어때요? 복원을 잘못해가지고 그치 정확하게 복원을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때요? 범위가 없는 시험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범위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존재한다는 건 어때요? 행정법이나 행정학이나 국가정보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과목들처럼 정보사회론도 어때요? 범위가 존재하고 그 범위 안에서 공부를 하고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고 계속 반복하면 어때요? 정보사회론도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구무원 시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10%만 합격할 수 있잖아요. 보통 10대 1은 넘으니까 10%만 합격하는 거잖아. 그러면 정보사회론을 포기하고 다른 과목에서 고득점 한다라고 했을 때 어때요? 과연 붙을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아무도 그치 범위를 모르고 아무도 열심히 안 할 때는 어때? 그게 가능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제 어때요? 제 강의를 듣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쵸? 다 제 강의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남들 다 80점 맞는데 어때? 내가 정보사회론 공부를 안 해서 기껏해 60점이거든, 그러면? 그거 어때? 60점 맞아서 어때? 그래도 공부 안 한 거 치고 잘 나왔네. 그래야 못 붙는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정보사회론도 어때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여기서 고득점 방법이라는 게 어때요? 별거 없다. 그렇죠? 정보사회론도 열심히 하면 어때요?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고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자, 강의 특징이잖아요. 강의 특징. 그러면 완벽한 컬이다라는 거죠. 완벽한 컬이. 여러분, 컬이가 완벽해지려면 그쵸. 기본서하고 문제집이 완벽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때요? 그치? 기본서랑 문제집이라고 할 만한 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그치? 조윤희 선생님 기본서가 어때? 기본서였다라고 하고, 거기서 세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뭐 왜 기본서에서 안 나는 거야? 라는 건데, 그거는 조윤희 선생님 책이 어때요? 기본서가 아니었던 거지. 그치? 범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기본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때요? 제가 모든 정보사회론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책을 어때요? 작년에 한 권 냈다라는 거죠. 그 책이 굉장히 어때요? 정보직렬 수험생들한테는 어때요? 굉장히 혁신적인 책인데 그 책이 출간됨으로써 어때요? 정보직렬도 뭐예요? 이게 행정법이나 행정학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그쵸.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그쵸. 우리가 과목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퀄리티 높은 모의고사다라는 게 퀄리티 높은 모의고사. 정보사회론 과목은 어때요? 굉장히 어렵게, 이제 어렵죠. 자, 근데 사실 어렵다는 게 낯설어서 어려운 거예요. 낯설어서. 그쵸? 이거 내가 모르는 게 나니까 낯설어서 어려운 건데 실제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국어에 여러분 비문학, 학급 문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퀄리티 높은 모의고사를 치고 어려운 문제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어때요? 충분히 연습하고 가면은 그쵸. 모래주머니 효과가 생겨서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다가 이게 퀄리티 높은 모의고사가 모래주머니거든. 그럼 이거를 벗어버리고 뛰면은 실제 시험을 보면은 정말 그쵸. 여러분 어때? 고득점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완벽한 컬이는 어때요? 뭘로 만들어진다? 기본서와 문제집으로 만들어진다. 여러분, 강사를 선택할 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책하고, 그럼 듣고 싶은 사람이 어때요? 선택지가 뭐 2개 정도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쓴 책과 이 사람이 쓴 책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쵸? 이 책은 오답도 무지하게 많고 해설도 없고, 뭔가 어때? 조잡하고 뭐 이런데, 여기는 해설도 풍부하고 어때요? 문제도 보니까 어때요? 이 책에 있는 문제를 이쪽에서 뺏겨갔다. 그러면 어때요? 그런 걸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그쵸. 물론 이 문제집을 내기 전에도 모의고사나 어때요? 이기론이라는 책이 있었거든. 여기에 이제 낸 문제들이 어때요? 대부분의 학원에 있는 정보사회론 강사들이 어때요? 다 그 문제를 베껴간다. 되게 놀라운 거는 제 재밌는 건데 이거 사실 기출이 아니거든. 그치? 기출이 아니라 내가 거의 창작한 문제인데, 제가 어때요? 2018년 기출, 이렇게 달아놨더니, 전부 다 어때요? 전부 기출이라는 걸 박아가지고 어때요? 문제집에 나오더라. 그쵸? 심지어 어때요? 제가 오답으로, 그치? 오답을 낸 것도 그대로 오답을, 그치? 그대로 정답을 그대로 가서, 그쵸? 자기 책에 수록하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쵸? 그래서 어때? 기본서와 문제집이 완벽하다. 그러면 제 기본서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1140페이지나 되거든요. 그렇게 두껍다고?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안 해봐서 그렇지. 행정법이나 행정학도 어때요? 한국사, 심지어 한국사도 어때요? 이 정도 두께가 안 되는 책이 어딨어. 그쵸?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는 영어가 없잖아. 그쵸? 영어가 없으니까 이 정도 책을 공부하는 게 어때요?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뭐 3개월만 하고 뭐 합격하겠다. 그쵸? 뭐 그런 사람도 있지. 아주 뛰어난 사람은 그런 거 아니라, 그쵸? 지금부터 어때요? 차근차근 잘 공부해서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어때요? 두껍고 풍부하고 정확한 기본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쵸. 이제 내용을 볼까요? 신경음악 학습이다. 그쵸. 여러분 선배들을 보면은 포스트휴먼이라든지 신경음악 학습이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이거 제대로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때요?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다. 물론 전문가들은 많겠지. 근데 어때요? 정보사회론 강의하는 사람 중에 이거 제대로 강의하는 사람은 어때요? 저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쵸. 그래서 어때요? 그치. 책을 이렇게 딱 보면, 그쵸? 뭔가, 그쵸. 교수님이 쓴 책하고 어때? 강사들이 쓴 책의 어때? 장점만을 결합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술형으로 돼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술형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러분, 선지가 뭘로 나와? 그렇지. 서술형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 어때요? 선지가 또 점점 길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럼 제 책으로 공부하면, 그러면, 그쵸. 시험 볼 때 굉장히 어때? 익숙한 선지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하면, 여러분, 교수님들이 문제를 낼 때 있잖아요. 문제를 막 변형, 그치. 여기 있는 문장을 막 변형해서 내겠어요? 아니면 이 문장을 그대로 내겠어요? 네 책에서 그대로 내진 않겠지. 그렇지. 제 책에서 그대로 낸다는 건 아니야. 근데 제 책은, 그쵸. 논문이나 어때요? 교수님들이 낸 단행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치. 제 책에 있는, 그치. 문장이 그대로 선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쵸. 높다. 그래서, 그쵸. 제 책은 어때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실력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요약해 놓은 건 있잖아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어때? 실력이 올라가질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쵸. 이제 기본서를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정말 자랑하는 거, 그쵸? 기본서도 이제 많이 보는 거지만, 이건 진짜 정보직렬 수험생들 중에 어때? 안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908페이지예요. 908페이지. 908페이지고, 1000문제가 넘거든?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1000문제 정도를 풀고 가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어때요? 다 대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보사회론이라는 과목이 어때요? 범위가 없다라든지 무당시험이라는 건 이런 문제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때?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고 가면 그치.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뭐 한 두세 문제 있을 수 있지. 두세 문제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때? 이걸로 다 커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굉장히 수험생들이 제 문제집을 보고 나서 선생님 이거는 혁명이에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일단 기본서에 있는 되게 중요한 것들을 어때? 핵심 정리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이게 문제, 그치? 문제를 그 밑에다 수록해 놔서 한 번에, 그치? 문제의 집만 잘 봐도 기본서에 있는 거랑 어때요? 그치? 우리가 문제를 어때?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물론, 기본서의 모든 문장을 다 문제하기는 어려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문제집에 있는 이런 선지들은 있잖아요. 이런 선지들은 제가 어때요? 기본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지들만 뽑아서, 그치? 정리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은, 그쵸.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핵심이니까. 핵심을 알고 나서 어때요? 우리가 이 핵심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 그래서 어때요? 이제 제 커리를 따라오면 충분히 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핵심 정리로 정리해 놓고, 그리고 여기에 관한 어때요? 문제를 이렇게 수록해 놔서 여러분이 어때요? 한 번에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치? 책을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그쵸? 예전에는 있잖아요.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이 한 반 정도 됐어. 그쵸? 그 다음에 제 강의를 안 듣는 사람, 여러 정보사회론 선생님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한 반 정도 됐는데, 그쵸? 그 비율이 점점 올라가서 지금은, 그쵸?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때요? 정보사회론은 제 강의를 듣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정보사회론을 만약에 이게 뭐라고 하냐 하면, 이게 뭐, 그치, 국가들이라고 한다면, 각 학원들의 국가들이라고 한다면, 정보사회론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어때요? 그냥 통일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를 들어보면, 그쵸. 여러분, 제 강의에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쵸, 있는데, 그쵸?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행정법이나 행정학이나, 그쵸? 뭐, 예를 들면 어때? 수능시험에 뭐 수학이나 국어나 이렇게 강사가 많고, 강사층도 이렇게 두터울 때는, 그럼 어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사람 아무나 들어도 어때?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이 굉장히 작고 강사도 몇 명 없을 때는 강사 사이에 어때요? 그 퀄리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강사들의 차이가 많이 나면 어때요? 이거는 강의 퀄리티 차이로, 그치? 이제 이게 표현되는 거예요. 강의의 퀄리티 차이라는 건 어때요? 여러분이 1년 동안 공부했을 때 어때요? 정말, 그치. 1년을 그냥 낭비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봐, 여러분. 자, 지금 여러분 만약에 그치 지금 여러분 이제 선배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돼. 지금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책을 가장 많이 보냐라고 하면 어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전부 제문제집을 보고 있거든. 그러면 내년 이맘때 와서 남들 다 어때요? 올해 한 80%가 제 문제집을 봤으면 어때요? 내년에는 한 95% 볼 거거든? 그럼 남들 다 제 문제집 보는데 여러분만 다른, 그치, 문제집 보거나 어때요? 이걸 안 봤어, 전혀. 그럼 이걸 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그쵸? 굉장히 어렵고, 기본 이론 강의부터 어때? 착실하게 들었으면 어때? 이것도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때 가서 이걸 하려고 하면 어때요? 굉장히 어렵고, 또 한다고 해도 어때? 실력도 잘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두꺼운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해야지 붙는다라는 거죠.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어때요? 이왕 선택하는 거니까, 그쵸? 저랑, 그쵸? 이게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 다른 선생님들은 있잖아요. 다른 선생님들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시작했을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이렇게 말했어. 저렇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쵸? 저렇게 공부해봐야 어때? 저런 거 시험에 안 나와. 근데 시험에 난다고 해도 어때? 저거 맞힐 사람이 없어. 그런데 어때요? 저한테 수업 들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치? 합격생이 막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우리가, 그치? 그러니까 어때? 지금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도 한다. 라는 거예요. 그 매년 말이 바뀌어. 그쵸? 여러분, 유튜브에 가보면, 제가 오리엔테이션 강의한 게 어때? 그쵸? 예전 거부터 지금까지 다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제 견해를 바꾼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 보면은 논문까지 볼 필요는 없잖아. 이런 말 하다가 저도 이게 본다.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올해 오리엔테이션 강의만 보는 게 아니라 재작년 오리엔테이션 강의도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그치 거짓말 하는 건지 아니면 어때? 올해 와서 또 견해를 변경한 건지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랑 그쵸? 공부하면, 그쵸? 정말, 그치. 정보사이론도 고득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연간 커리큘럼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보통, 그쵸? 자, 우리 학원에는, 자, 기초 강의가 있고, 기본 이론 강의가 있고, 심화 강의가 있어요. 근데, 이제 1140페이지나 되잖아. 그래서 저는 어때요? 기초, 기본, 심화를 한 번에 할 거예요. 한 번에. 그쵸?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기본 이론 강의에서 어때요? 기초, 기본, 심화를 한 번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요? 문제풀이 강의로 가고 그 다음 어때요? 모의고사를 볼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모의고사가 어때요? 한 200문제라는 거잖아요. 200문제.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아무리 문제집을 잘 만들고 기본서를 잘 만들었어도 또 어때요? 시사적인 문제들이 있고 제가 어때요? 이거는 날 것 같은데 내가 빠뜨렸구나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어때요? 200문제로 어때요? 충분히 다 어때요? 그죠? 커버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치. 우리가, 자, 정말 정보사이론도 어때요? 고득점 할 수 있다. 그럼 제가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렇게 보면, 그치. 이렇게 보면, 자, 지금은 어때요? 이게 문제풀이가 올해는 1000문제였는데, 내년에는 어때요? 내년에는 1200문제가 될 거거든? 그러면, 1140페이지짜리 기본서하고 어때요? 1200문제 정도 되면은 25문제 중에 어때요? 여러분 17문제는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때요? 200문제로는 어때요? 3문제를 더 맞힌다라는 거죠. 3문제를. 그럼 이제 20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20문제가 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2000페이지가 넘는데 이게 20문제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 정보직렬은 있잖아요.
그렇지. 국방부 7급인 경우에도 어때요? 이게 평균이 74점이야. 그치? 합격선이. 자, 그럼 74점이면 어때요? 정보사회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76점만 받아도, 그치? 정보사회론보다는 어때요? 국정학이나 심리학이나 국어가 점수가 더 높기 때문에 76점만 받아도 어때? 평균이 80점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정보사회론에서 어때? 80점이잖아. 80점. 정보사회론에서 80점 맞으면 그러면 어때요? 아무리 그치 어렵게 문제가 난다 하더라도 그쵸? 아무리 경쟁률이 높아도 아무리 어때? 뽑는 인원이 적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봐. 20문제만 맞는 게 아니야. 내가 실력으로 어때? 17문제 맞고 3문제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25문제잖아. 그러면 이게 1번, 2번, 3번, 4번 사지선다잖아요? 그럼 어때? 그러면 이제 6, 뭐 7, 6, 6,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뭐 7, 6, 6, 6,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1, 2, 3, 4 중에 어때요? 7개짜리가 하나 있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 6문제다. 그쵸? 자,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쵸?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어때요? 그럼 5문제를 못 풀었잖아? 5문제를 못 풀었는데 어때요? 마킹을 하려고 봤을 때, 그럼 어때? 비워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 마킹하려고 봤을 때, 1번이 한 개밖에 없어. 운이 되게 좋은 거지. 1번이 한 개밖에 없으면 나머지 5개를 어때요? 1번으로 찍었을 때 적어도 어때? 2문제에서 3문제는 더 맞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2문제만 더 맞는다고 해도 어때? 정보사회론 88점이잖아요? 정보사회론 88점 맞았는데 떨어졌다고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제 강의를 들으면 누구라도 88점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올해 한번 그렇죠? 시험 보고 자,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붙는지. 작년에도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붙었거든. 근데 올해는 커리를 그렇죠. 작년보다 더 보강하고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때? 올해는 훨씬 더 압도적으로 붙을 거다. 그리고 어때?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어때요? 이제 거의 어때? 제 강의를 듣지 않으면 합격할 수가 없게 하는 게 어때요? 제 목표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하면 정보사회론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 야, 물 떠놓고 기도하면 돼. 심지어 어때요? 야, 구글신한테 기도하면서 어때? 너의 신성한 너의 시간을 어때? 제물로 바치면 구글신이 뭐 너한테 그치 뭔가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을까? 이따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마치 치료법이 없을 때 그쵸? 중세 사제들이 어때요? 야,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말했던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어때요? 우리가 정보사회론 공부 방법은 주술화 단계를 지나갔다. 이제 베버가 이런 말 했거든? 탈주술화가 합리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사회론도 어때요? 저랑 같이 공부하면 그러면 정말, 그쵸? 고득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하면 모의고사 200문제인데 저는 모의고사를 정말 어렵게 낸다라는 거죠. 이거를 굉장히 어렵게 내는데 왜 일부러 어렵게 내냐 하면 어때요? 여러분 모의고사 보고 뭐 막 우는 사람 있어. 야, 진짜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어때 40점이야. 근데 여러분 잘 봐. 이거 40점 맞으면 그쵸. 실제 시험 가면 어때? 88점 맞는다니까? 왜냐하면 요까지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정보사회론은 어때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어때요? 범위가 어딘지도 모르니까 어때요? 출제하는 교수님들도 알아. 그쵸? 그래서 그러면 어때요? 교수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꽈락 맞을까봐 그걸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 실제 시험에서는 어때? 한 10문제 정도는 누구라도 맞힐 수 있는 어때? 꽈락 방지 문제를 준다라는 거예요. 꽈락 방지 문제. 그러면 10문제니까 40점이 여기 40점 더하면 어때요? 그러면 꽈락 방지 문제 이거 40점만 맞아도 꽈락 방지 문제 40점 더하면 어때? 80점이잖아. 거기 두 개 찍어가지고 어때? 맞으면 88점이죠. 자, 그런데 그렇죠? 근데 꽈락 방지 문제가 10문제 정도 되는데 어때요? 나머지 15문제 중에 어때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치 10문제만 더 맞는다는 건 아니지. 여기서 40점을 맞을 수 있다는 건 훨씬 더 잘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러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어때요? 아, 그렇지. 모의고사보다 쉬운데? 할만한데? 그래서 이제 어때요? 모래주머니 효과라고 제가 그렇게 부르는데, 모래주머니를 어때? 떼고, 이게 이제 모래주머니야. 이게 모래주머니를 떼고, 그렇죠. 여러분이 달리면, 그치. 88점으로 금방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준비를 하면 정보사회론도 어때요? 정복할 수 있고, 여러분 어때요? 정보사회론도 국정학이나 심리학이나 국어 정도의 점수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반드시 합격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쵸. 정보사회론 어때? 이동. 사실 제가 쓴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제 그쵸. 제가 쓴 건 아닌데, 그쵸. 정보사회론은 저죠. 이거는 확실하다. 그쵸? 자, 여러분 정말이다. 정말이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막 뭐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아니거든. 근데 오리엔테이션은 어때요? 왜 유튜브도 좀 텐션이 높아야, 텐션이 높고 좀 자신 있어 보여야 어때? 사람들이 볼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다. 실제로 여러분 저한테 이제 수업 들은 분들한테 그치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 사람 좀 싸가지 없지 않아? 아니야, 그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야 라고 다 말한다라는 거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랑 그쵸 공부 열심히 해서 꼭 내년에는 누구라도 다 합격할 수 있도록 그쵸 그렇게 자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긴 시간 감사합니다.